이번 시간에는 무료 디자인 도구인 캔바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기능들은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효과들이고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입체감을 주는 그림자 효과, 그리고 이미지를 강조하는 외곽선 만들기, 캔바에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 캔바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미지의 그림자 효과를 줄 텐데요. 먼저 캔바에 있는 유용한 효과들이 있는데 얘네들 좀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림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가 좀 필요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요 아래 요 링크에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시고 그 이미지를 캔바에 이제 업로드 해 주신 다음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캔바에 그 유료 버전의 배경 제거를 이용한 후 업로드를 했는데요. 먼저 캔바 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좀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자 효과를 줄 이미지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편의상 페이지를 하나 더 이제 만들고요. 요거는 그냥 추가하는 거고, 요건 똑같은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건데 그냥 추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배경을 좀 바꿔 보고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업로드, 요거는 저는 이제 캔바 유료 버전에서 백그라운드 제거를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좀 잘 돼요. 상당히 좀 잘 되고요. 여기에서 그림자 효과를 줘볼 텐데요. 위쪽에 있는 효과를 눌러줍니다. 이 효과에서 보시면 저는 이 그 섀도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추천 항목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추천 항목들은 클릭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섀도우라고 하는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효과를 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느낌을 주는 건 이 백드롭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살짝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세부적인 메뉴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직인지 수평인지를 주면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뜨리면 두 번째 이제 수평각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투명도는 진하기와 밝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리게 할 거냐 아니면 좀 선명하게 할 거냐, 색상은 어떤 색으로 할 것인지, 그림자 효과를 줄 거니까 검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각을 좀 조정을 해줘야겠는데요.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형태가 좀 좋은데 요 정도가 좀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곽선 효과인데요. 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효과로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자에 있는 효과인데요. 그림자에 있는 효과 중에서 글로우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살짝 좀 이미지가 좀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개의치 마시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살짝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있는 바가 있으니까 이 조정 바를 좀 늘리거나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는 없는 게 좋겠죠. 너무 진한가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흐리기도 마찬가지로 없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제 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뭐 흰색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배경 색깔을 좀 이제 좀 다른 색으로 좀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림자 효과를 한 번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적용한 상태에서 다시 효과를 눌러 주시고, 아까 했던 글로우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예, 글로우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가 나오게 되면 이 바를 눌러가지고 다시 요번에는 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 적용을 두 번도 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걸 이미지에만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글자에도 이 효과를 좀 주실 수 있는데요. 예, 글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디지털 마케팅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컨트롤 C 해서 예, 컨트롤 V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흰색이어서 지금 안 나왔고요. 예, 검정색으로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 자체에 이제 그 폰트가 이 테두리 효과, 그림자 효과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예, 글자고요. 이거를 다시 다른 글씨체로 바꾸고요. 얘를 가지고서 요번에는 아까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효과가 있었죠. 예, 글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위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글리치라고 하는 효과가 예, 그림자 효과를 예,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을 넣으신 다음에 예, 구도를 살짝살짝 좀 바꿔보시면 예, 그림자가 효과가 있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좀 가장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효과를 누르신 다음에 기본으로 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글자를 좀 두꺼운 글씨체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가 이제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네모진 050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 글자를 다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들어 주십니다. 한 번 더 만들어 주시고 글자 색을 이제 색깔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짝 겹치게, 잘 안 움직이실 땐 뒷부분에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화살표로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예, 조금씩 예,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 효과까지 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그림자 효과를 만드는 방식은 글씨체를 아예 폰트를 그냥 설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글리치라고 하는 효과를 넣는 방식, 그 다음에 똑같은 글씨를 두 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그림자 효과를 주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자인 목업 작업인데요. 먼저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효과를 눌러 스마트 목업을 예, 선택해 줍니다. 스마트 목업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에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메뉴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잠깐 기다리시면 네, 목업 작업이 예, 완료가 됐습니다. 예, 잘 됐죠? 자, 다음은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예, 이번에는 티셔츠에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효과에서 스마트 목업 전체 보기를 선택을 하고요. 예, 티셔츠를 적당한 걸 찾아가지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좀 이미지인데요. 네, 상당히 많은 디자인이 있죠. 그래서 좀 그림이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거를 선택해 보고요. 네, 머리 부분이 살짝 잘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조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꼭 이렇게 적용 버튼을 좀 눌러 주셔야 돼요. 적용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예, 깨지는 경우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캔바에서 쓰면 유용한 좀 단축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주 좀 쓰이는 키기도 하고요. 이렇지 않으면 글자를 좀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글자를 넣으려고 하면 텍스트로 가서 텍스트에서 원하는 크기나 글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알파벳 T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각형인데요. 사각형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각형, C를 눌러주시면 원이 생기고요. L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들은 텍스트는 T,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은 R, 그 다음에 원은 C, 그 다음에 선은 L,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자주 쓰이는 단축키니까 외워놓으시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또 하나는 얘를 그냥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D를 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뭐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거고 캔바에서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라서 편리하신 분들은 컨트롤 D로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복사를 해야 되겠다, 위치까지 이동하면서,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는 방법, 컨트롤 D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Alt하고 드래그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컨트롤 C를 자주 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다른 템플릿에서 유용한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붙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창에서 예서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웹브라우저가 달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하나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아이디로 네이버 웨일에서 웨일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컨트롤 C와 컨트롤 V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재밌는 그 템플릿인데요. 일러스트레이션 세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코믹 스트립이라고 쳐보시면 요소에서 코믹 스트립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보시면 만화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픽을 선택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다양한 만화들이 있고요. 얘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 그림들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하고 여기에서 이제 표정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붙이시면 좀 확대해서 좀 볼까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좀 사람 같죠? 이렇게 이제 조합해서 쓰실 때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조금씩 움직이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글자를 움직이거나 이미지를 움직일 때 한 칸씩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살짝 가려야 할 때는 이렇게 한 칸 조금씩 올라가죠. 요건 지금 현재 화살표로 좀 움직이는 겁니다. Shift를 누르고서 화살표를 누르면 좀 많이 움직이고요. 그냥 화살표만 움직일 때 요만큼씩만 좀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눈금자를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파일에 눈금자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픽셀이겠죠. 픽셀로 되어 있고 파일에 가이드 표시가 있습니다. 가이드 표시는 이렇게 당겨 오시면 선이 생겨지고요. 이렇게 당겨 오시면 선이 생겨져서 줄을 맞추거나 이럴 때 좀 편리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기를 하실 때 이렇게 요게 약간 300픽셀, 400픽셀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크기를 좀 정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없애실 땐 선택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눈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와 겹쳐져 있는 메뉴들이 차례대로 이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얘랑 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서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이제 그룹화를 좀 시켜줄 텐데요. 먼저 이렇게 얘가 먼저 움직이네요. 얘를 움직이지 않게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탕화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자물쇠로 잠금을 걸어주시면 이제 클릭을 해도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그룹화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룹 해제를 할 때는 컨트롤 Z, 그룹 해제를 할 때는 클릭해 주시고 그룹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는 뭐 여기에서 선택하시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 번에 앞으로 가져오기는 한 칸만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가져오기는 제일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뒤로, 제일 뒤로 보내면 뒤로 들어가 버렸죠. 얘보다도 더 뒤에 들어가서 있어서 지금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해제한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해보면 이 뒤에 이제 들어가 있죠. 캔버의 이제 좀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뭐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작업. 그러니까 이 템플릿에 링크를 보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위쪽 메뉴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가 보내려고 같이 작업을 했으면 하는 사람에게 이메일 주소를 적고 링크를 공유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는 것만 공유하는 형태, 또 하나는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템플릿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으로 사용할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그 받는 분이 같이 작업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팀별 작업할 때 좀 유리하게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작업 오늘까지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하면 또 상대방이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줘서 서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만들기인데요. 영상 만드는 건 단순한 영상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하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단순 영상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이 위쪽에 보시면 시계가 있죠. 그리고 근처를 클릭하시면 시간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가령 시간 편집을 얘를 이제 2초, 그 다음에 이제 얘도 2초 엔터를 쳐주셔야지 바뀌고요. 처음에 있는 것들을 시간을 설정을 해보죠. 2초. 그 다음에 여기도 2초. 그래서 이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장표들이 그 해당되는 시간만큼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장을 다운로드를 mp4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p4 동영상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 그 다음에 숨쉬기, 떠오르기, 사진 플로우 뭐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표들의 시간과 그 다음에 효과들을 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효과들을 내실 수 있고요. 음악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메뉴들 중에서 오디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음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넣어보면 여기에 이제 생겼고요.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작하는 구간을 이제 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 출발하든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든지 음악을 이제 넣어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좀 빠르게 해가지고 좀 정신이 좀 없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음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우실 땐 선택하셔가지고 델키를 눌러주시면 얘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및 녹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녹화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정하신 다음에 녹화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카운트다운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요 화면들이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를 키시게 되면 요게 이제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 장표를 보면서 이제 마이크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요게 이제 녹화가 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용하고 이걸 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메모해 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메모 2000자까지 메모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녹화를 하시면 좀 많이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녹화가 종료되면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는 방식이 이제 좀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져 있고요. 현장 프레젠테이션 시 질문 받기는 여기 이제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실시간이나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여기에서 메뉴에서 자동 재생 발표자 보기 있는데 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밑에 쪽에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이제 그 캔바 라이브라고 하는 건데 캔바 라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캔바.라이브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여기다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을 같이 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보고 있는 그 청중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겠죠. 이게 온라인이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질문만 여기다가 좀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캔바에 좀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그 다른 영상들도 그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 좀 이제 담아놨으니까요. 그걸 좀 보시고서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만화, 그 커툰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좋은 디자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